안녕하세요. 축복의 땅 엘리베이터죠. 65쪽 캘거리와 드럼헬러 여행입니다. 1월 28일 일요일 오후 10시 섭씨 영하 7도 맑음. 지난 화요일과 목요일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학교에서 큰아이 반 아이들과 휴식 시간에 30여 분 즐기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재미도 붙이고 어제 토요일 오후에 특별히 마련된 학교 측의 가족 초청 스키와 스케이팅 놀이 및 영화 내니 맥피 관람을 아쉽게 포기하며 영상을 약간 넘나드는 낮 시간에 그런대로 훌륭한 주간 일비예보를 믿고 어제 아침 8시 5분 출발하였으나 시내를 벗어나기 직전에 운전면허증을 챙기지 못한 관계로 집으로 되돌아와서 아랫도리에 얇은 내복을 챙겨 입고 다시 출발하였다. 캘거리에 가까운 에어드리 슈퍼스토어에서 간단한 식품 챙기고 세차를 한 후에 캘거리의 버우강 위쪽에 자리 잡은 University of Calgary 정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 크라우차일드 트레일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글렌모어 저수지 근처의 치눅몰 초밥 점포에서 지난 11월 말에 일자리를 얻고 밴쿠버에서 이사와서 근처의 아파트에 사는 누나를 방문해서 점심을 먹고는 캘거리 동물식물원으로 갔다. 어른 셋에 아이들 둘이 70불 정도 냈는데 볼거리가 많아서 2시간 급히 즐기고 나왔다. 동물원 우리 안팎으로 잘 관리되며 전시되는 갖가지 동물들과 식물원 내의 기이한 식물들을 2시간 관람하고 나왔지만 갇혀있는 동물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다지도 넓은 캐나다 국토의 동물원도 인간들이 편안한 행동 반경 내에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한정짓는 좁은 테두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인가? 시내의 캘거리 타워 아래에서 한 장 찍고 10 아베뉴 앤드 13 스트리트에 있는 대장금 식당에서 푸짐하게 내놓는 저녁을 먹고 옆의 아리랑 식품에도 들려서 간단하게 필요한 식품들을 챙겼다. 이후 맥레오드 트레일을 따라 내려와 누나가 일하는 치눅몰에 들리고는 오후 9시 폐장 시간 가까이 쇼핑도 하고 시간을 보낸 후 일을 마친 누나와 함께 귀가했다. 새벽 1시까지 누나와 얘기하느라 늦게 잠이 들었지만 새벽 6시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채비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오전 9시 5분경에 아파트를 출발해서 블랙풋 트레일을 타고 동쪽의 1A 도로를 거쳐서 일본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북쪽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동쪽 평원의 드넓은 모습에서 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즐기는 사이에 북쪽으로 뻗는 21번 도로를 지나치고 고속도로에서 왼편으로 곧바로 접어드는 561번 도로를 타고 다시 곧장 동편으로 56번 도로와 만나는 헛사르까지 지루한 다름박질을 하였다. 데드홀스 레이크를 왼쪽으로 끼고 돌자마자 좌우로 신라 왕릉보다 다소 완만한 구릉들이 갖가지 공룡의 공동묘지처럼 숱하게 흩어져 있는 지형이다. 조금 지나니 머리가 커다란 공룡과 같은 메뚜기 모양의 아담한 2, 3층 건물 높이에 유정 착유기인 팜프잭 하나가 큰 길 가까이에 의연한 자태로 느긋하게 껄떡이며 외롭게 원유를 퍼올리기에 곧장 현장으로 차를 진입하여 즐거운 기념 촬영을 했다. 띄엄띄엄 너른 벌판에 가끔씩 보일 정도로 산재한 유정 가운데 가장 도로에 근접해 있기에 카메라로 사정없이 유린하였다. 유정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사람은 안 보이나 기계와 시설 관리가 아주 깨끗하였다.
검은 액체 황금을 연일 뽑아 올리는 신통한 땅이지만 이전에는 드물게 가스나 유정 화재 사고가 나면 많은 비용을 치르는 위험한 엘도라도이기도 하다. 유황을 포함한 가스와 오일 굴착은 각각 폭발과 누출 등에 의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광대하고 비옥한 평원 아래 효율성 있게 여기저기 똘똘 뭉쳐있는 엘버타주가 무척이나 부럽다. 다소 지루한 바깥 풍경에 졸던 작은 아이를 화들짝 깨도록 한 바깥 풍경이 드럼헬러 계곡에 들어서면서 펼쳐졌다. 동쪽으로 10번 도로를 타고 7km 정도 들어가니 몇 개 되지 않는 납작머리 버섯 모양의 기둥들이 장성들처럼 올록볼록한 단층 계곡에 아담하게 길가에 모여있는 유명한 후두 트레일의 현장을 곧바로 접하게 되었다. 삶과 돌판, 진흙덩어리 산이 기이한 형태로 다채롭게 자연에 의해 조각되어진 모습이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예상외로 위태로운 형태가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탄화되어서 곧 석탄이 될 것만 같은 내력 있는 석탄산지 기이한 검은 나무들의 열병식을 뒤로하고 드럼헬러의 시내로 진입하며 왼편의 다양한 단층의 구름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남서쪽으로 17km 떨어진 홀스슈 캐년을 가기 위해 시내에서 왼편의 9번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도대체 협곡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형이 안 나타나서 의아스러웠으나 공룡들이 멸하기 전인 7천만 년에 형성되어 배드랜즈라고 명명된 지형의 특색이 있는 형태로 평원에서 100여 미터 남짓 푹 꺼져 있는 폭 1.5km 정도의 3-4km 길이 아담한 단층 계곡이 시원하게 펼쳐졌다. 다소 세찬 바람 때문에 짧은 기념 촬영을 하고 부지런히 드럼헬러로 되돌아와서 시의 관광 안내소에 들려 엘버타주의 일부 도시들과 지역 안내 책자들을 챙겨 나왔으나 레드디어강 계곡과 일부 배드랜즈 지역을 서 있는 공룡 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내소 앞에 높이 26.2m이며 실제 성체 공룡의 4배 크기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모형 전망대에 오르지는 못하고 북서쪽으로 더 노스 디노사워 트레일을 따라 6km 떨어져 들어서 있는 로얄 티렐 뮤지엄 고생물 박물관으로 바삐 차를 몰았다. 오후 1시 40분이나 두어 시간 관람하고 집으로 출발하여 해질 무렵 레드디어 집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함이다. 준비해온 간단한 점심을 식당에서 먹고 오후 2시 정각에 네 가족이 30불을 내고 입장해서 다소 어두운 조명 속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된 여러 종류의 화석 관람에 몰입했다. 1985년 9월에 문을 연 이 박물관의 공룡 화석들은 주로 200km 남쪽의 디노사우루스 프로빈셜 파크에서 발굴된 것으로 현재도 화석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시되고 있는 75% 이상이 실제 화석이고 연구 목적으로 일부는 복제품으로 대치되었다. 1979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디노사우루스 프로빈셜 파크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공룡 화석들 발굴지인데 35종 이상이 크레타셔스 시대 후기 약 1억 년 전 공룡들이 주로 발견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발로 선체로 다니던 육식 공룡들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나 벨로시랩터는 주라식 시대가 아닌 후기
크레타셔스 시대의 공룡들이라고 한다. 공룡과 인류의 출현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원시 식물 이외의 무척주 동물인 해파리, 해면동물, 연체동물, 삼엽충과 같은 원시 생물과 갑옷, 물고기나 어룡, 양서류 등을 거쳐 진화를 거듭한 원시 동물은 이후에 중생대 초기부터는 약 3억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파충류들이 폭발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드디어 공룡이 나타났다. 대략 2억 2,500만 년 전에 나타나서 1억 6,1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다. 공룡들이 멸하고 쥐처럼 작은 포유류들에서 벗어나 점점 덩치가 큰 종류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포유류들은 지금부터 공룡들이 멸하던 시점인 약 6,500만 년 전인 신생대 제3기부터 그 종류와 모습이 다양하게 발달해 갔다. 공룡의 시대가 가고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4천만 년 전쯤에 출현한 작은 포유류는 사자 정도 크기의 스밀로돈이 있으며 500만 년 전쯤에 출현하여 약 11,000년 전쯤에 함께 멸한 것으로 예상되는 맘모스가 있다. 이들 둘은 애니메이션 영화 아이스 에이지에서 함께 짝꿍으로 활약한 바 있다. 170만 년 전쯤에 지구는 또다시 추워지기 시작하고 어금니 길이와 키가 각각 5m에 몸무게가 5톤에 이르기도 하는 맘모스가 존재하며 인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후 4시에 2시간여의 관람을 마치고 박물관에서 집으로 곧장 출발하였다. 북쪽의 스테틀러를 경유해서 183km를 2시간 만에 쉬지 않고 달려왔다. 에어드리와 캘거리, 드럼헬러를 경유한 1박 2일의 엘버타주 남중부 여행을 차질 없이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것이다. 아이들이 만 8살이 넘은 은빛 에마 폰티액 그랑프리의 노고를 지하고 감사를 표한다. 지난 1월 초의 2박 3일 에드먼턴 제스퍼 여행 이후에 다시금 분발한 것이다. 아마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훌륭했을 것이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 수영장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